저는 윤석열 정부 이 시간 동안 가장 저한테 윤석열 정부를 특징 짓는 가장 큰 사건은 딱 이미지, 저는 이미지로 아까 딱 두 개의 사진을 떠올려 보면, 첫 번째는 그 서울 신림동에서 반지하에서 그 죽었잖아요. 네. 못 빠져나오고, 거기를 관찰자의 관점으로, 중립적 관찰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던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 눈빛으로는 정치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두 번째 사진은 이태원 참사에 돌아가신 그분들의 얼굴이 없는 곳에서 조문하는 모습, 대통령 부부의 모습, 이 두 모습은 영정이 없는 상태에서 영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은 어떤 형태로도 해명하지 않겠다는 거고, 어떤 형태로도 이 죽음에 대해 설명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설명 불가능하게 하는 거죠. 설명의 출발점이 얼굴인데, 해명의 출발점이 얼굴인데 그걸 가린다? 이건 안 된다. 이게 저는 다른 복잡한 얘기보다는 윤석열 정부 지난 2년 동안 5.18의 관점을 봤을 때 가장 비극적인 사진 두 장이 그 두 사진이다. 네. 그 아무래도 인채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돼서 다행이라고는 여기고 있지만, 여하간 여전히 그 대통령이나 정부의 뭔가 사죄의 목소리, 명백한 책임 인정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유가족들은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비슷한 연대의 기억인지 모르겠지만은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과 여당의 그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이 추념식에 참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뭐 선거 기간이라 여타 핑계를 대지만 그것 역시도 국가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국민을 바라보는가를 굉장히 성찰하는 계기였던 것 같은데요. 네. 4.3은 그 일종의 거의 제노사이드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4.3은 여러분 제주도에 가시면 반드시 제주도에 그냥 놀러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좋은 것만 보고 오면 관광이에요. 제주도에 여행을 가시려면 꼭 4.3 평화공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평화공원이요? 4.3 평화공원에 가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유로 얼마나 터무니없이 방치돼 왔는지. 그러니까 국가가 건강한 국가가 되려면 제주 4.3 그다음에 제주 4.3에 바로 인접한 사건이 여수. 네, 그렇죠. 여수 순천. 여수 순천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5.18 이어지는 거죠.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예를 들면 60 항쟁, 촛불 항쟁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갑오 농민 전쟁에서부터 이 사건이 전부 이 대한민국을 오늘날의 대한민국으로 만든 사건이에요. 다. 가치 있는 사건이에요. 단순한 비극이긴 하지만 그 비극을 우리가 우리 상처를 함께 안고 있어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열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 이하 모든 정치인들은 그 정당이 어디냐 관계없이 4.3을 함께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정치적 양극화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부마 항쟁하고 5.18을 하나로 묶자. 그래서 헌법 조문을 넣자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요, 네가 말한 주장이 싫어서가 아니라 네가 하니까 싫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면 대한민국의 한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을 상실해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가장 위기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높은 부가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인력들이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아주 심각하게. 이건 정말 큰 위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문제 해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R&D 예산을 잘랐으면 그걸 빨리 야야가 합의를 해서 충원해 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더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이거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안 되는 문제가 뭐냐? 정치 양극화예요. 4.3 같은 데를 따로따로 보고 5.18을 따로따로 보는 순간 정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 이어지는 평가일 수도 있겠는데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 2년 어떻게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셨을 텐데 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냥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게 없는 게 가장 첫 번째 문제입니다. 뭘 하겠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저게 싫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확한 위기 진단, 그러니까 문제 찾기가 일단 안 돼 있어요. 국민 모두가 좋은 정치란 간단하거든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저리 가야 돼? 그 그림이 떠올라야 되거든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지도자의 말을 통해서.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의 말 속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누가 지금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는지 느낌이 있습니까?
자기 해명만 했죠. 네. 그러니까 왜 국가 지도자가 어디로 가겠다. 예를 들면 흔한 말로 박정희 대통령이 마이크 하시대요. 한 집에 자동차 하나씩 갖자. 그러면 그 상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려집니다. 네. 그런 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도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떤 상도 없다는 얘기는 어떤 문제식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아주 심각한 겁니다. 세계의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어요. 시간이 엄청 빨라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지금 지체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게 5년이면 나중에 50년이 될 수 있거든요. 정말 힘듭니다. 힘들어요. 네. 이 나라 국민으로 산다는 게 힘들어요. 정말 교수님뿐만 아니고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저도 주변에 좀 만나볼 수 있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정신 네. 차리고 살기가 힘들어요. 네. 정신 차리면서 차릴수록 힘들어요.